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상회복 비용 명목으로 보증금 미반환 했는데 그거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낮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집을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맞췄는데 그 임차인이 내일 입주를 하니까 오늘 청소 좀 할게요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임대인이 좀 착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전에 좀 집을 좀 깨끗이 해줘야겠다 싶어서 도배를 해줬어요. 도배. 그 기존 임차인이 그 도배를 벽면이 일단 그 하층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도배를 좀 해줬습니다. 창고도 해주고. 근데 도배 비용이 나갔겠죠, 당연히. 일부 도배를 했지만 돈이 좀 나갔어요. 한 몇십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갔냐? 입주 청소를 또 해준다고 해서 입주 청소를 했는데, 이 입주 청소는, 입주 청소는 새로운 임차인이 본인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입주 청소를 하시는 분이, 여기서 기존에 살던 분이 담배를 엄청 폈나봐요. 니코틴이 화장실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당연히 추가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그 일부 보존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마무리했어요. 자, 여기 기존 임차인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자, 오늘 내용이 이 지금 내용하고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오늘 그 임대인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착한 임대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분 본인 돈으로 다 처리했어요. 근데 사실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았어요. 안 맞았지만은 임대인이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난번 방송에 1세대 5주택을 갖고 계시던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예. 자, 오늘 얘기는 한번 지금 조정 신청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다른 내용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임차인이 신청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청구 조정을 한 거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어 이 사건의 주택을 인도했는데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 중 2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여기 있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2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반환을 했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했겠죠. 이런 걸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임대인의 주장과 임차인의 주장을 좀 볼게요. 임차인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이 사건 주택의 손상이 생활기수 정도로 경미하다. 그러니까 그 원상 회복 의무가 없고 따라서 미반환된 보증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게 주장이에요. 반면에 또 임대인의 주장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주방 바닥, 욕실 벽면, 침실 바닥, 옷장, 냉장고 문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교체 또는 수리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상당 소요되는 바 임차 보증금에서 200만 원 공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민법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차주에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 이제 빌렸다 그러면 원상 회복해서 처리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판례도 있는데, 판례를 잠깐 볼까요? 그래요. 판례를 좀 원상 회복은 판례가 중요하니까 2006 가합 2053 안 나오네요. 200
번호가 틀렸습니다. 2006 거합 62053 이게 번호가 틀리면 안 나와요. 예, 이제 나왔죠? 예. 자, 대충 내용을 좀 보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의 관계. 자, 임대차 관계가 소멸한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동시인 상표권 행사에서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 여부. 불법이 아니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점유하는 거니까 소급. 자, 그리고 임차인 종료 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지체로 인해서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판결 요지를 좀 보면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5번 하나만 볼게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 회복을 완료한 날까지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복,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뭐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2007년도 선고로 잡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잠깐 보면 대충 내용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 등 의미하는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기책 사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원상 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춰서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계약서를 쓸 때 특약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말이죠. 이런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약이 있으면 반대로 특약이 있다.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정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한번 볼까요? 자, 임차인이 임차인이 원상회복 비용의 일부인 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인이 미반환 보증금 15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했네요. 결국은 네. 이거 내용이 좀 감정이 되게 안 좋았네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빼고 나머지 150만 원을 그 임차인한테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임대차 종료 당시에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원상회복 문제로 감정이 되게 서로 되게 상했었다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보니까. 그 부담주체, 이제 원상회복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된 사건인데, 이거를 이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양보 의사를, 밝혔는데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누구는 뭐 얼마에다가 누구는 얼마에다가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주택분쟁 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현장 조사를 한 거예요. 현장 조사를 해서 임대인이 제시한 그 금액이 200만 원이 이제 맞냐, 뭐 임차인이 얘기하는 금액이 맞냐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대인이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집을 임대차를 해서 집을 사용하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생겼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실제로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원상회복은 처음 들어갔던 상태로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어디가 뜯기고 뭐가 어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50만 원 선에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정안에 양쪽 다 서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네. 이 내용을 좀 잠깐 봤던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임대인이 약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임대인이 약간 손해를 봤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하고 전차인 간의 관계에서도 손해배상 부분을 또 이렇게 그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서로 합의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서로 막 감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거든요. 임차인이, 도배비용까지 내야 되냐, 뭐, 어떠해야 되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낼게요 하고, 이제, 임대인이 그냥 수락을 하고, 그, 소위 몇십만 원을 손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집이 많은 것 뿐이지, 실제로, 재산이 아주 많은 분은 아니거든요. 여유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마음적인 여유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합의를 잘해서 근데 또 너무 웃긴 일이 좀 있었죠. 하나 더. 그 임차인이 하필 그 집이 투룸이었거든요. 새로운 임차인이 막 청소하고 내일부터 살아야 되니까 입주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에 문이 잠긴 거예요. 그게 실린더 부분이 뭐 이상이 생기면 문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에서 막 소리를 막 핸드폰을 밖에다 두고 그래서 소리를 엄청 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호실들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관리실을 하고 누구하고 막 올라가서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일,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